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들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이런 거 어디다 써먹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수학은 써먹습니다. 평생 써먹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대학교 수학 그 자체가 된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대학 수학 맛보기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저도 대학교에서 막 수학을 엄청 잘하지 않아가지고 대학 수학의 깊은 맛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공학을 전공했으니까 공학을 하면서 필요했던 대학 수학들에 대해서 가끔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게 참 아쉬웠어요. 공학을 공부하면서 수학을 공부해보니까 이래서 그걸 공부했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점점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면 공부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대학 수학에 대해서 알려드리는데 이게 써먹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맛보기를 보여드릴 건데,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공계생들 한정을 얘기하면 왜 미분과 적분을 공부하느냐면 미분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적분도 결국은 미분 방정식의 일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를 풀기 위해서 미분과 적분을 배우고, 미분 적분을 배우기 위해서 그 중고등학교 과정들을 쭉 공부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분 방정식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는 지금 이런 걸 배우죠. x가 제곱이고 마이너스 2x가 있고 플러스 1인데 이게 0이야. 그러면 x는 얼마야?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얘는 뭐냐면 다 같은 x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y를 한 번 미분한 함수가 있고 두 번 미분한 함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이렇다. y를 두 번 미분한 거에서 y를 빼주니까 0이 됐어요.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함수를 한 번 미분한 애랑 두 번 미분한 애하고 세 번 미분한 애가 한 방정식에 있으면 우리는 그걸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럼 결국 우리는 그 답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미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만약에 나는 미분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지만 잘 보시면 어떻게 생겼죠? 두 번 미분하고 자신을 뺐더니 0이 나왔어? 그런 함수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하나 있는데 뭘까요?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얘는 두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잖아요. 두 번 미분해도 2x제곱 빼기 2x제곱은 0 맞네요. 그죠? 한 가지 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까지 했기 때문에 얘도 두 개가 솔루션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얘도 있겠죠. y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저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물리를 배울 때 이런 거 가끔 할 거예요. 용수철이 있어요. 저항이 없다고 치겠습니다. 묶어놓고 얘를 이만큼 당겼어요. x만큼 당겼습니다. 이 용수철의 탄성 계수는 k예요. 자, 우리가 질량 m을 가지는 애를 x만큼 당겨줬다가 얘를 놔줬어요. 얘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우리는 뉴턴 아저씨가 알려준 게 있죠. F는 ma. 얘가 가지는 탄성력, 힘은 얼마라고 우리가 배웠죠, 물리에서? 용수철의 탄성 계수가 k니까 마이너스 kx라는 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거 다 배웠어요. 그죠? 힘은 마이너스 kx다. 근데 힘은 결국 뭐냐면 F는 ma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은 몰랐겠지만 이게 미분 방정식이죠. 왜 미분 방정식이냐면 x를 t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되죠? 속도가 됩니다. 속도를 t에 대해서 한 번,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면 뭐가 되죠?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식 안에 x를 미분 안 한 애하고 두 번 미분한 애가 같이 들어있잖아요. 이런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미분 방정식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풀면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x를 t의 식으로 표현해주면 우리는 그게 뭐냐면 미분 방정식을 푼 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얘는 a는 x를 두 번 미분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럼 이거를 다시 써주면 m의 x 두 번 플러스 kx는 0이 될 거예요. 어떤 함수를 k를 곱하고 거기다가 그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m을 곱했더니 0이 됐어요. 근데 아까처럼 2의 x제곱을 넣자니 문제가 뭐가 되죠?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얘도 양수, 0이 될 수가 없잖아요. 두 번 미분했더니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뭔가 음수가 붙어서 오는 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 아는 함수 있잖아요. 뭐가 있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가 있죠. 그래서 이 x를 만족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냐면 sin a t가 될 거예요.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 볼게요. 한 번 미분하면 뭐가 되죠? 얘는 a 코사인 a t가 되죠. 그럼 두 번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a 제곱 sin
AT가 되죠. 얘를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M 마이너스 A 제곱 사인 AT 플러스 K 사인 AT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 AT랑 상관없이 MX가 0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죠? A 제곱은 뭐가 됩니까? M분의 K가 돼요. 그럼 A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M분의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루트 M분의 KT랑 사인 마이너스 M분의 KT가 둘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끝까지 푸는 거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서 푸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X가 사인 함수의 모양을 가진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인 AT 앞에 마이너스 루트 M분의 K라는 숫자가 붙는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여기서부터 시작한 움직임이 시간이 지나면 얘의 변위는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주기는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될까요? 바로 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질량과 용수철의 탄성 계수에 따라서 이 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완전히 새로운 걸 대학교 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문제 유형들을 접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을 나중에 대학교 가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 대학교 수학 그 자체가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것들이 의미가 없게 느껴지고 이런 거 어디다 써먹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 진자의 운동을 해석할 수 있고 어떤 신호에 시그널을 해석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이 진짜 엔지니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진 지식을 내가 하는 연구나 개발에 실제로 써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과생 한정으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문과생이든 이과생이든 수학은 써먹습니다. 평생 써먹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이런 데 써먹으려고 수학을 배우는구나 알아두는 게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재미있는 만큼만 너무 지나치지 않는 만큼만 대학 수학을 가끔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